여러분, 드디어 2차 방정식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곱근 열심히 공부했고요. 제곱근의 정체가 무리수라는 것도 알아냈고, 무리수랑 유리수랑 합쳐서 실수라는 거, 그리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와가지고 곱셈 공식, 인수분해까지 2차 방정식을 만날 준비가 다 되었거든요. 바로 2차 방정식 만나면 좋은데 그 전에 1차 방정식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걸 처음 배워보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무려 2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우셨었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돼서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중간에 그럼 2학년 때는 뭐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요. 1차 방정식 2개짜리. 얘 이름이 뭐였냐면은 땡땡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너무 좋고요. 오늘은 1차 방정식만 복습하고 2차 방정식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정식이 뭐예요? 말로 설명하기 조금 어렵죠? 72페이지의 왼쪽 날개 중1에서 배웠어요. 보이시죠? 화면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른대요. 미지수, 많이 보신 말이죠? 대표적인 문자로 x를 사용하는 겁니다. x 보니까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등식이라는 건요, 여러분. 등호를 포함한 식, 등호를 포함한 식을 두 글자로 줄여서 등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등호가 뭐냐면은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줄 2개짜리. 이렇게 생긴 거. 이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이라는 건 그러면은 어떤 걸까요? 일단 방정식이니까 미지수 x가 있어요. 이 x 오른쪽 위에 자세히 보시면은요.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은 얼마가 생략되어 있냐면 맞아요. 1이 숨어 있어요. 이때 이 작은 숫자 1을 차수라고 불러요. 다시요. x의 차수가 1인 거거든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특히 x의 차수가 1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문자가 너무 여러 개여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A는요 숫자고요. B도 숫자예요. 중요한 건 미지수 X라는 거. X 오른쪽 위에 1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X의 차수가 1인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따라서 몇 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이 뭘까? X의 차수가 얼마인 거? 맞아요. X의 차수가 2인 거. X의 위에 작은 숫자로 2라고 적혀 있는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72페이지의 2차 방정식 드디어 만나보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예측대로 x의 차수가 2인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등호도 확인하시고요. A, B, C는요. 전부 숫자예요. 중요한 것은 미지수 x이고요. 그 미지수 x의 차수가 2인 경우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3차 방정식은 그럼 x의 차수가 얼마? 3 부터는 내년 고1 때 배우시면 됩니다. 72페이지의 문제 1번의 예시들을 3가지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들 자주 만나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학문이 아니잖아요.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항상 판단 전에 정리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계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텐데요. 정리, 계산까지 다 마친 후에 판단하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일 첫 줄 보시면은요. 우변이 0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변은 무조건 0으로 맞춰줘야 해요. 보실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래요. 지금 우변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거든요. 얘를 0으로 일단 맞춰줘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정리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를 좌변으로 옮겨줘야 그 우변이 0이 되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서 부호가 바뀔 거고요. 따라서 얼마? 네, 플러스 2로 이항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변을 0으로 맞춰줬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셔야 한다니까요. 좌변에 계산할 게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 계산할 게 없어요. 동류항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드디어 판단이라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게요. 일단 x의 차수가 2거든요. 2차 맞네요. 그리고 등호 있어요. 방정식 맞네요. 따라서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맞다.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이 예시에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등호 자체가 없어요. 우변 자체가 없어요. 등호가 없다는 거는 일단 방정식조차도 아니다. (2차) 방정식이고 1차 방정식이고 간에 얘는 방정식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예시 보겠습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5x는 3괄호 x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변을 0으로 맞춰주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2항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3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2항 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괄호까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우변을 일단 0으로 맞춰줬고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좌변에 계산할 거 있는지 보세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괄호가 눈에 들어와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생각나셔야 합니다. 분배 법칙 적용해 볼게요. 마이너스 3을 x의 제곱에다가도 분배해 주셔야 하고요.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1에다가도 분배해 주셔야 해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은 얼마가 되죠? 네,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동류항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3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랑
동료원끼리는 덧셈 뺄셈이 되니까 계산 마저 하셔야 돼요. 플러스 3x의 제곱과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계산하시면은 0이 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남는 게 5x랑 3밖에 없어요. 더 계산할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더 계산할 게 없으면은 이제 판단하시는 겁니다. 판단해 볼게요. 지금 x의 차수가 얼마냐면요. 1차예요. 그 다음에 등호도 보이니까 방정식이에요. 마지막 예시는 2차 방정식은 아니고 1차 방정식이구나. 근데 여러분 정리, 계산하기 전에 바로 판단부터 하시면은 여기 제곱 있네? 2차 방정식이네? 이렇게 실수하실 수가 있거든요. 수학 시간에 무언가를 판단하실 때는 반드시 정리, 계산을 완료하신 후에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 이제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2차 방정식을 푸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을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해를 구할 수 있으셔야 하잖아요. 73페이지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x값의 후보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대입해 보고 확인해 보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쌤이 표까지 가져왔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첫 후보는 마이너스 2입니다. x를 만날 때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x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실수하시는데 괄호를 항상 사용하셔야 돼요. 괄호를 생략할 수도 있기는 한데 내가 괄호를 자꾸 빼먹을 것 같다, 실수할 것 같다 이러시면은 그냥 무조건 괄호를 쓴다. 무조건 괄호를 쓰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가 괄호를 써야 되는지 생략해도 되는지 판단을 못하겠다. 무조건 쓰세요. 일단 x 만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적어주고요. 또 쭉 가다가 또 x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괄호와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기 2까지. 일단 좌변에서 끊어요. 그리고 우변은 0이잖아요. 항상. 자, 이제 좌변을 계산해가지고 우변의 0과 같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4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플러스 2가 돼요. 플러스 2에서 2를 빼주니까요. 0이 됐어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은 값이네요. 참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도 한번 해볼게요. 쭉 가시다가 x 만났어요.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또 쭉 가다가 x를 만나셨잖아요. 마이너스 1을 괄호와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우변의 0과 같은지 확인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고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덧셈하면 0이 됩니다. 0에서 2를 다시 빼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의 0과 비교했을 때 값이 다르잖아요. 거짓말이다. 거짓.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쭉 확인하시면 되는데 쌤은 중간에 1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x 만났어요. x 대신에 1을 적어주시는데
괄호 빼먹지 마세요. 또 x 만났어요. 1을 적어주시는데 괄호와 함께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우변의 0과 비교를 해볼 건데요. 1을 제곱하면 1이거든요. 거기에 1을 더해주니까 다시 2가 되고요. 2에서 2를 빼주니까 0이 됩니다.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네요. 참입니다. 이렇게 참, 거짓 등등을 판단하시고요. 마저 칸을 채워보면은 0일 때는 거짓이 될 거고요. 2일 때도 거짓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대입을 해 보신 다음에 참인 경우만 찾아보시면은 마이너스 2와 1일 때고요. 이 x의 값 마이너스 2와 1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73페이지의 예제 1번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하나하나 또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쌤. x를 만났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적어주시는데 괄호와 함께 또 쭉 가다가 x를 또 만났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적어주시는데 괄호와 함께 나머지는 또 쭉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2와 괄호 사이에 숫자와 괄호 사이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계산해 볼까요? 왼쪽으로 계산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또 플러스 4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3을 뺀대요. 4와 4를 더해서 8이 되고 8에서 3을 빼니까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5와 0은 같지 않잖아요. 따라서 거짓말이다. 거짓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는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